이제 모발 확대경으로 촬영한 조은경님의 모발 사진인데요. 저희가 탈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보통 후두부의 모발 기준으로 정수리, 전두부, 측두부의 모발 굵기와 간격을 확인합니다. 지킬 박사님, 네네. 후두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후두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후두부 모발을 기준으로 얼마나 탈모가 진행되지를 저희가 이제 앞쪽 정수리나 전두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 머리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은 다 후두부 같은 모발 굵기를 다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조은경님은 지금 태어날 때보다 모발이 좀 가늘어지셨어요. 예. 아 정말 이렇게 간격이 뭔가 빽빽한 거랑 이 정도가 다르네요. 가는 네. 것도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가는 모발 것도. 굵기가. 이제 후두부를 보시면 후두부 모발 굵기가 더 훨씬 굵고 네네. 더 건강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측두부를 보시면 아주 심하게 가늘어진 게 보이시죠? 엄청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정수리도 지금 중앙에 지금 가늘어진 게 좀 보이고 전두부에도 보이고 예. 그래서 건강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확대 사진에서 이렇게 가늘어지는 모발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거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지킬 박사님 저기 네네. 보이는 두피에 보이는 그 짙은 갈색은 뭔가요? 저거는 두피도 좀 다르네. 이제 뿌리 염색하시면 그 두피에 염색약이 묻거든요. 그 염색약이에요. 염색약이에요. 염색을 좀 자주 하시는 네. 편이세요? 네, 제가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염색을 하는데요. 이게 혹시 염색약도 탈모가 그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염색이나 파마는 모발을 손상시켜서 푸석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요. 탈모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은경님은 두피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피 관리는 왜요? 저기 두피에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피지와 각질인데요. 두피도 이제 피부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예, 이렇게 각질과 피지가 많이 쌓이면 이제 모낭에서 피지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지루성 피부염에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이 사진은 이제 지루두피염 환자분 사진인데요. 예, 사진에 뭐 딱지와 비듬 같은 게 많이 보이시죠? 예, 지루두피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사진처럼 딱지나 비듬, 이제 붉은 반점, 가려움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지 분비가 이제 많아서 모낭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모낭을 이제 손상시켜서 드물게는 좀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보다 피지 분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루두피염이 여성보다는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어렵다. 조은경님은 그 유전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탈모가 심해진 다른 원인도 있으셨습니다. 다른 원인이요? 다른 원인 궁금하다. 어떤 원인이요? 조은경님 빈혈 있으시죠? 예, 제가 6, 7년 전부터 빈혈이 좀 심해져가지고 혹시 빈혈도 있으면 탈모가 올 수 있나요? 네, 빈혈이 있으면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네랄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찰보는 이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거든요. 근데 빈혈이 있으면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모발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낭 사진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을 이제 모유두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이나 뭐 산소 같은 게 이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제 모유두 위쪽에 모모세포라고 있어요. 모유두의 주변에 이 모모세포가 이제 그 모발을 만들어주는 주세포고요. 이 세포가 모유두 이제 혈관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위로 이제 자라 올라서 표피 밖으로 나온 오래된 세포가 바로 모발입니다. 그래서 모발이 자라는데 영양 공급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여성 탈모 환자입니다. 세상에. 10대예요? 어떡해. 젊은데 아직. 유전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신 후에 탈모가 심해지시는 경우입니다. 지키 박사님, 그러면 탈모 유전자가 있으신 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영양 결핍이 되면서 이 유전자가 탈모로서 정말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심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및 지방산이 모자라서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킬 박사님, 특히 여성분들 모발을 많이 잡아당기거나 하면 그게 또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니죠. 머리 잡아다닌다고 뭔 탈모가? 그럼 머리 이렇게 묶으면 탈모예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이거 경험 있거든요. 어릴 때 저는 이렇게 쫙 모아서 딱 하나를 묶고 다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정말 여기 끝에가 좀 네, 맞아요. 빠지는 느낌이 네. 있어요. 여성분들 이런 경우 많을걸요. 저희 어렸을 머리 때는 빠지겠어요. 그렇죠. 정말 네. 그러니까요. 끌어서 묶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관리해야 합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꽉 꿰맸잖아요. 특히 네. 여자아이들. 그렇게 꽉 묶으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소녀는 아이고. 13세 소녀인데요. 진짜요? 네. 13살이요? 견인성 탈모를 이제 앓고 있습니다. 심한 아이고, 경우긴 한데. 예. 아니 엄마 너무 속상하셨겠다. 아니 13살인데 무슨 맞아. 탈모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포니테일 머리를 했다고 합니다. 포니테일 저 머리는- 머리 지금 네, 네, 맞아요. 저게 네. 포니테일이에요? 네. 말 그 꼬리 같은 네. 느낌이니까. 아. 모발이 장시간 당겨지는 헬을 지속해서 받다 보면은 모낭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모발이 끊어진 형태로 나타나다가 심하면은 이제 이마선 그리고 헤어라인 쪽과 귀 윗머리 쪽 축두부에 이제 이쪽에 탈모가 생기게 돼서 특히 이제 머리를 자주 묶는 승무원, 발레리나 체조 선수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가끔 네. 이렇게 두피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손가락을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쫙 당기는 이런 네. 거 하면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가끔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네. 너무 세게 자주 당기시면은 좀 개인성 탈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이제 머리가 많이 긴 분들은 가르마를 한 방향으로만 계속 타시면 이제 힘이 좀 가해지거든요. 머리 무게 때문에. 그래서 가르마 주변이 좀 가늘어져요. 그래서 가르마 방향을 항상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성분. 박사님, 근데 제가 네. 딸 아이가 있는데 이제 네. 25개월이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아직 많이 안 자랐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 뭐 조리원 동기들이나 예. 친구들이 네. 애들이 어릴 때 머리를 바짝 세게 계속 묶어주면 이렇게 뭔가 두피가 자극이 돼서 머리가 잘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지고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괜찮아요. 우리 첫째도 머리가 네. 정말 없었거든요. 네. 크면 다 나요. 예. 아니 저는 그러세요? 오히려 반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렇게 머리 숱이 없을 경우에는 네. 빡빡 밀어줘라. 그렇죠. 빡빡 맞아, 밀고 나면 맞아. 한번 싹 그래. 이렇게 올라온다. 맞아. 저 그래, 그래서 그래, 맞아. 어렸을 때 빡빡머리였어요. 맞아요. 그런 진짜로? 많아요. 그래, 엄마들이 이런 고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 다 잘못된 정보고 그냥 잘 먹이고 가만히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내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차분히 기다리시면은 언젠가 다 잘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예. 저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거기 정형외과 약을 먹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깎는데 네. 쑥쑥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약 때문에 그린가 그렇게 하고서 보통 정형외과 약이면 골절로 드셨다고 하면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거, 뭐 근위완제 뭐 이런 거 처방했을 수 있는데 그런 약들은 솔직히 뭐 탈모에 큰 영향 끼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술 후에 식사를 잘 못하시면 영양분이 모자라서 탈모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양 때문에. 지기 박사님, 그런데 네네. 또 탈모를 일으키는 약도 있나요? 예,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정신과 약으로 조울증 있잖아요. 이제 조울증에 리튬이 쓰이는데 조울증이나 이제 뭐 뇌전증, 뭐 발포레이트 같은 약들이 탈모 유발할 수 있고요. 드물지만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도 탈모가 생긴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저는 뭐 저를 네. 비롯해서 아마 결혼해서 아이 낳으신 분들은 같은 고민이실 네네네. 거예요. 출산한 이후에 탈모가 좀 심해졌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머리카락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네네. 이게 혹시 출산 때 탈모한 거랑 탈모가 있었던 거랑 영향이 좀 있을까요? 출산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이 호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 따님이 초등학생 정도 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탈모시면은 유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계속 탈모 유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 네네. 나누고 있는데 네. 탈모의 유전은 격세 유전이다 이렇게 아, 많이 네네.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맞나요?
이제 그런 말씀도 흔히들 많이들 맞아. 많이 하시는데 들어봤어. 대를 걸러서 네. 유전된다. 맞아.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유전자가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세 유전 뭐 한 세대 걸로 유전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탈모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쪽 모두에게 이제 유전이 돼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를. 그래서 뭐 결혼 전에 남편이 탈모에 제한지를 보려면 할아버님이 봐라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탈모가 걱정되시면 할아버님뿐만 아니라 할머님, 뭐 아버님, 어머님 모두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군요.